새벽 4시 30분. 시애틀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박민철은 37년째 같은 시간에 시더우드 컨트리 클럽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어깨에 맨 청소 도구들의 무게가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파란색 청소복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시계를 보니 정확히 4시 32분. 1985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지각한 적 없는 완벽한 출근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성실함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골프채 청소실에서 회원들의 골프백을 하나씩 꺼내며 민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의 감촉이 47년 전 처음 골프채를 잡았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1975년 19세의 나이로 한국 국가대표에 선발되던 그날의 환호성이 아직도 귓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민철 선수, 역시 우리나라 골프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너무나 먼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민철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골프채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클럽을 닦을 때마다 그 무게와 균형감이 손끝으로 전해졌지만 이제는 그저 남의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오전 7시. 집으로 돌아온 민철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한인마트 위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 순자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5세의 순자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요즘 들어 자주 멍하니 앉아있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순자야. 오늘 마트 일은 어때? 마트 일이요? 아, 맞다. 오늘은 며칠이었지? 순자의 표정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민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6개월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로 순자의 기억은 점점 더 자주 끊겼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화요일이야. 마트는 내가 열어줄게. 고마워요. 미안해요, 여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민철은 순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1980년에 결혼해서 42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였던 순자 덕분에 민철은 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민철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의 치매 치료비만으로도 매달 3,00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민철의 월급 4,200달러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전 8시. 한국과의 13시간 시차를 계산해서 서울의 아들 진우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병원 복도가 보였고 곧 며느리 미영의 지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미영아, 태민이는 어떻게 됐어? 화면이 흔들리더니 병실 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2세인 손자 태민이 하얀 병원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는 작은 손이 민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 태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2주 전 급성 림프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할아버지다. 아픈 데 없어?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곧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화면 밖에서 며느리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입모양으로 많이 아파해요라고 전했습니다. 아버님, 잠깐 태민이가 안 보는 곳에서 이야기해요. 미영이 복도로 나가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세요. 치료비가 최소 5억 원은 들 거라고. 5억 원?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 돈으로 4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37년간 모은 전 재산 12만 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우는 뭐라고 해? 진우 오빠도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대출도 힘들고. 아버님, 저희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들 진우도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민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치매 치료비, 손자의 백혈병 치료비.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구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더우드 컨트리 클럽의 아름다운 골프 코스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매일 수백만 달러씩 오가는 사업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민철에게는 그저 청소해야 할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37년. 정말 긴 세월이었는데 오전 10시 회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임스 밀러는 시더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밀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창업주로 자산 50억 달러를 보유한 그는 골프 핸디캡 8의 실력자였습니다. 야, 청소부. 제임스가 거드름을 피우며 민철을 불렀습니다. 2만 달러짜리 롤렉스 데이토나를 찬 손목을 흔들면서 고급 골프백을 가리켰습니다. 골프채 좀 깨끗이 닦아놔. 오늘 JP모건 회장과 중요한 라운딩이 있어. 네, 알겠습니다. 민철이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골프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임스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임스, 저 아시아 할아버지가 골프를 칠 줄 알까? 하하, 30년 넘게 골프공만 주워도 감은 좀 늘겠지. 아니면 캐디라도 해봤을까? 요즘 한국인들 골프 좀 친다던데. 한국인이라고 다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니야. 특히 저런 나이든 이민자들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민철은 그들의 조롱 섞인 대화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골프채를 닦아나갔습니다. 37년간 이런 시선과 말들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특히 한국인이라는 말이 조롱의 대상이 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철의 스마트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시간을 보니 한국은 밤 11시.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건 좋지 않은 소식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큰일 났어요. 며느리 미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경에서 병원의 응급실 소음이 들렸습니다. 태민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민철의 손에서 골프채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며느리의 목소리만 귓속에 울렸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즉시 골수 이식을 해야 한다고. 아니면 뭐라고 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세요. 길어야 2개월. 민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2세밖에 안 된 손자에게 2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 골수 이식 수술비만 3억 원이고 사후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총 5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5억 원. 민철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미국 돈으로 40만 달러. 자신이 37년간 모은 전 재산 12만 달러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철의 절망적인 표정을 지켜본 제임스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야, 또 돈 문제인가? 아시아인들은 항상 돈 때문에 울상이더군. 제임스,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야. 골프 파트너 중 한 명이 제지했지만 제임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해주지. 제임스가 5만 달러짜리 파텍 필립 시계를 보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야, 청소부 할아버지. 골프 쳐본 적 있나? 네. 민철이 고개를 들어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간단한 내기를 하나 제안하지. 저기 7번 홀 보이지? 파 3홀이야. 165야드 거리에서 홀인원만 해봐. 그러면 내가 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줄게. 제임스의 친구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제임스, 설마 진짜야? 100만 달러? 물론 진짜지. 하지만 실패하면
그 대신 당신은 우리 모든 회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어떻게 감히 미국 신사들과 같은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잡을 생각을 했는지 말이야. 민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10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13억 원. 손자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아내의 치료비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37년간 골프공만 줍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홀인원이라니. 프로 골퍼도 힘든 일인데.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텐데. 창피만 당할 것 같은데. 주변에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민철의 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창백한 얼굴과 며느리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떠오르자 결심이 섰습니다. 좋습니다. 민철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에 제임스의 표정이 잠시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정말로? 진짜 할 거야? 네. 해보겠습니다. 흥미롭군. 그럼 오늘 오후 2시에 7번 홀에서 보자고.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서 구경하게 해야겠어. 제임스의 눈에 아기의 찬 빛이 스쳤습니다. 그에게 이 내기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만한 아시아인을 굴복시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후 1시. 민철이 프로샵으로 향했습니다. 37년 만에 다시 잡게 될 골프채. 진열된 수많은 골프채들 사이에서 민철의 눈길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미즈노 7번 아이언. 1975년 한국 오픈에서 우승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이 골프채로 하겠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회원이 아니신데. 프로샵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철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임스 밀러 회장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골프채를 손에 잡은 순간 47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골프채의 무게, 그립의 감촉, 헤드의 균형감. 모든 것이 몸에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 5월 20일. 한국 오픈 최종일. 박민철 선수. 마지막 18번 홀입니다. 2타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파만 해도 우승입니다. 19세의 민철이 18번 티에 서 있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과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민철의 눈에는 오직 깃발만 보였습니다. 165야드 파 3홀. 지금 도전하게 될 7번 홀과 똑같은 거리였습니다. 집중해라, 민철아. 이 한 방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코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은 7번 아이언을 선택했습니다. 바람은 정면에서 초속 2m. 피는 그린 중앙에서 약간 왼쪽. 스윙. 완벽한 궤도를 그리며 날아간 공이 핀 50cm 지점에서 원바운드 후 홀컵으로 굴러들어갔습니다. 이글. 박민철 선수 이글입니다. 한국 오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민철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며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PGA 투어에 도전할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은 3년 후 산산조각났습니다. 1978년 미국 도착 후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골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민철이 7번 홀 티박스에 섰습니다. 파 3홀, 거리 165야드. 바람은 정면에서 초속 4m로 불고 있었습니다. 피는 그린 중앙 약간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그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들은 다른 회원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총 30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정말 홀인원을 하겠다고? 제임스가 100만 달러를 걸었다더군. 미쳤나? 프로도 힘든 일인데. 실패하면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라던데. 볼만하겠어. 민철은 그들의 조롱을 무시한 채 공을 티에 올렸습니다. 7번 아이언을 선택한 것도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바람을 고려하면 6번보다는 7번이 적당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골프장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할 줄 아나 보네. 폼은 그럴듯한데.
민철은 어드레스 자세를 잡았습니다. 37년 만에 잡는 골프채였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균형감, 정확한 그립, 그리고 집중력. 손자 태민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 아내 순자의 점점 흐려지는 기억들, 그리고 37년간 포기했던 꿈들. 태민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널 구해낼게. 민철의 눈에서 모든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165야드 저 너머의 홀컵만 보였습니다. 47년 전 그날처럼 말입니다. 민철이 연습 스윙을 시작하자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폼이 좀 이상한데? 그냥 아마추어 스타일이 아니야. 뭔가 전문적으로 배운 것 같은데. 제임스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연습 스윙을 보면서 미묘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민철의 백스윙 자세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어깨 회전, 체중 이동, 손목의 코킹까지 모든 것이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진짜로 골프를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37년간 청소부로 일하면서 몰래 배웠나? 아니면 한국에서 원래 골프를 쳤던 사람일까? 관중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민철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철의 마음속에 1978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시애틀 공항. 23세의 민철이 골프백과 함께 내린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모은 돈 5,000달러와 골프 실력 하나만을 믿고 미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PGA 투어 선수가 되겠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아시아인에게 골프계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퀄리파잉 스쿨에 도전했지만 언어 소통 문제로 룰 위반을 당했고 캐디 일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시아인은 안 됩니다. 회원들과 소통이 안 되거든요. 골프 실력은 괜찮은데 영어가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돈이 떨어진 민철은 시더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청소부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돈을 벌면서 기회를 노려보자. 하지만 그 일단이 37년이 되었습니다. 민철이 실제 스윙을 위해 자세를 잡자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30여 명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임스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꼭 기록으로 남겨야지. 아시아 할아버지가 홀인원 도전하다가 망신당하는 거 말이야. 하지만 민철의 어드레스 자세를 본 제임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37년간 매일 본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65야드 거리, 정면 바람 초속 4m, 핀 위치 그린 중앙 오른쪽 3m. 모든 조건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타깃을 정했습니다. 홀컵이 아닌 그린 중앙 왼쪽 2m 지점. 바람의 영향을 받아 공이 오른쪽으로 흘러갈 것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민철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철이 백스윙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어깨 회전과 함께 클럽 헤드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톱 포지션에서 잠시 멈춘 후 강력한 다운스윙이 시작되었습니다. 탁! 골프공과 클럽 헤드가 만나는 소리가 골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모든 관중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소리가 프로급 임팩트 소리인데 공은 완벽한 탄도를 그리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아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정확히 그린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제임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37년간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민철의 스윙은 완전히 프로 수준이었습니다. 공이 그린의 원바운드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운드 후 홀컵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저거 홀인원인가? 아직 몰라. 조금 더 지켜봐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공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공은 홀컵 1m 지점에서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린의 미묘한 경사 때문에 공은 홀컵을 지나쳐 2m 정도 더 굴러갔습니다. 아쉽네. 그래도 정말 대단한데. 2m면 거의 홀인원 수준이야. 하지만 제임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정말 홀인원이 나왔다면 1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철의 표정은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 좀 돌아오는군. 그 말을 들은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이 돌아온다고? 원래 골프를 잘 쳤다는 뜻인가? 37년간 청소부로 일했는데 제임스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원래 골프를 쳤던 사람인가? 민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37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취미로 조금. 취미로? 저런 스윙이 취미라고? 골프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민철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임팩트 순간의 정확성과 공의 탄도는 수십 년간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철이 두 번째 공을 티에 올렸습니다. 잠깐 내기는 한 번만 하는 거였는데. 제임스가 당황했지만 민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습 라운드라고 하셨잖습니까? 진짜 내기는 내일 하기로 하시죠. 내일? 네. 오늘은 37년 만에 골프채를 잡아본 날이니까 하루 더 준비 시간을 주세요. 민철의 제안에 제임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 민철의 실력으로는 홀인원이 가능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내일 같은 시간에 하자. 그날 밤 11시. 민철은 집에서 한국과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한국은 오후 1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며느리 미영의 울먹이는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태민이가 뭔가 잘못됐어.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세요. 이번 주 안에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민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수술비만 3억 원이고 사후 관리비까지 합치면 5억 원이에요. 아버님, 저희가 집을 팔아도 2억 원밖에 안 나와요. 화면 속에서 태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주 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12세 소년의 모습이 민철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태민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가 매일 울어서. 12세 소년이 어른들을 위로하고 있는 상황이 민철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민철은 아내 순자 곁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저녁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여보, 우리 아들이 언제 결혼했지? 순자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2015년에 결혼했어. 벌써 8년 전이야. 아, 맞다. 그럼 손자가 있었나? 태민이가 있어. 우리 손자. 태민이?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의 손자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서 자신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병원에 가자. 새로운 치료법이 있을지도 몰라. 병원? 왜요? 순자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조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저축계좌 달러 8만 7,430, 당좌 계좌 달러 3만 4,670, 총액 달러 12만 2,100, 37년간 모은 전 재산이 12만 달러였습니다.
태민의 수술비 40만 달러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순자의 치매 치료비도 매달 3천 달러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최대 15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철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골프장에서의 월급 4,200달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임스와의 내기가 떠올랐습니다. 100만 달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홀인원을 할 수 있을까? 민철은 37년 전 마지막으로 골프를 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1985년 진우가 3살이던 해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골프를 완전히 포기했던 그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라운드에서 느낀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철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민철이 시더우드 컨트리 클럽에 나타났을 때 이미 5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 연습 라운드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저기 왔다. 정말 홀인원을 할 수 있을까? 어제 본 실력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제임스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정말 할 거야? 네. 민철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내기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홀인원 성공하면 100만 달러, 실패하면 모든 회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 맞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골프장 총지배인이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내기는 클럽 규정에 어긋납니다. 무슨 소리야? 개인적인 내기인데. 아니요. 회원과 직원 사이의 내기는 클럽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민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원을 그만두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37년간 일한 이 골프장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직원이 아니니까 내기가 가능하겠죠. 제임스가 당황했습니다. 민철이 정말로 진지하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37년간 일한 직장을 포기하고? 네. 민철이 갑자기 골프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75년 한국 오픈 우승 당시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1975년 한국 골프 국가대표였습니다. 회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대표? 정말이야? 민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19세에 한국 오픈에서 우승했고 1976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978년에 PGA 투어 진출을 꿈꾸고 미국에 왔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7년간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민철이 사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철이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국가대표였다고? 회원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민철이 7번 홀 티박스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12세 손자가 있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지금 한국에서 투병 중입니다. 수술비가 5억 원 필요한데 제가 37년간 모은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기가 아닙니다. 제 가족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골프채를 잡는 것은 정말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조차 숙연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오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민철이 골프채를 들었습니다. 미즈노 7번 아이언. 47년 전 우승을 이끌었던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정각. 67세 박민철이 165야드 7번 홀 티박스에 섰습니다. 50여 명의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정면에서 초속 3m. 피는 그린 중앙에서 왼쪽으로 2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홀인원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시 한번 계산했습니다. 민철은 공을 티에 올리고 어드레스 자세를 잡았습니다. 47년간의 인생이 이 한 방에 달려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 태민의 창백한 모습, 그리고 37년간 포기했던 꿈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집중해라. 1975년 그날처럼 민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어깨 회전, 정확한 체중 이동, 그리고 47년간 몸에 새겨진 근육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탁! 골프공과 클럽 헤드가 만나는 청명한 소리가 골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은 완벽한 탄도를 그리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아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정확히 핀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거, 방향이 완벽한데? 홀인원 코스야. 모든 관중들이 공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공이 그린에 떨어졌습니다. 한 번 바운드한 후 두 번째 바운드에서 백스핀이 걸려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저거. 공은 홀컵을 향해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나? 정말 들어가는 건가? 50여 명의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공이 홀컵 가장자리에 걸렸습니다. 잠시 멈춰서는 듯 했지만 중력에 의해 천천히 홀컵 안으로 떨어져 들어갔습니다. 홀인원. 정말 홀인원이다. 관중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제임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민철은 골프채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쁨이 아닌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47년간 품어온 꿈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 장면이 완벽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홀인원이야. 제임스가 민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존경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민철 씨. 아니, 박민철 선수님. 제임스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37년간 당신을 단순한 청소부로만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도, 당신이 품고 있던 실력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임스가 민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0억 달러 자산가가 67세 한국인 할아버지 앞에서 사과하는 장면을 본 관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내기는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잃었습니다. 민철이 제임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00만 달러. 아니, 2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당신과 가족분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민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대로 100만 달러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제 손자를 구하고 아내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제임스가 수표를 써서 민철에게 건넸습니다. 100만 달러. 민철의 인생을 바꿀 숫자였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민철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37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회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민철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서울 삼성병원. 태민이 병실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한 지 2개월이 지났고 회복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홀인원을 하신 거예요? 응, 태민아. 할아버지가 널 위해서 했단다. 와,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태민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볼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철과 순자는 서울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치료비로 최신 치매 치료를 받은 순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 기억나요? 우리 결혼식 사진이네. 1980년이었지. 맞아요. 42년 전이에요. 순자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호와 며느리 미영도 함께 모여 가족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나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찾았어. 민철이 창가에 놓인 골프채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그 미즈노 7번 아이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골프 다시 치실 거예요? 응, 태민아. 할아버지가 너랑 함께 골프를 배워볼까? 와, 좋아요. 태민의 환한 웃음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 후 서울의 한 골프장에서 민철이 태민에게 골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중력이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 네, 할아버지. 태민이 작은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67세 할아버지와 12세 손자의 꿈이 한국의 골프장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꿈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멀리서 순자와 미영이 손을 흔들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태민의 공이 완벽한 탄도를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작지만 희망찬 시작이었습니다.